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전 세계 뉴스가 단 하나의 속보로 도배됩니다. 한반도 통일 합의. 그 순간 워싱턴의 백악관, 베이징의 중난하이, 도쿄의 총리관저, 모스크바의 크레몰린에서 동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왜일까요?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순간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하면 막연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통일 비용은 최소 540조에서 최대 5,850조 원까지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가져올 리턴은 세계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국력 상승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팩트와 데이터로 통일 한국이 왜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지 7가지 게임 체인저를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과장도 없고 추측도 없습니다.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국제연구기관의 분석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절대 요충지의 탄생. 두 번째, 핵무기를 보유한 선진국의 등장. 세 번째, 7천조 원 추정 지하자원의 개발. 네 번째,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 융합. 다섯 번째,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하는 물류혁명. 여섯 번째, 연간 50조 원 국방비 절감의 경제 효과. 일곱 번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다시 계산해야 하는 동북아 질서 재편.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뽕 넘버원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를 보십시오. 서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일본, 그리고 태평양 너머 미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4개의 세력이 정확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도 한반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일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절대 요충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과 일본,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 사이에서 완충 지대이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둘째, 남북을 합치면 국토 면적 22만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영국 24만 제곱킬로미터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독일 35만 제곱킬로미터보다는 작지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권 국가 면적입니다. 작다고요?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경제 17위입니다. 한반도 22만 제곱킬로미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통일 한국은 휴전선이 사라지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직접 닿게 됩니다. 이 말은 중국, 러시아와 육상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태평양으로 나가는 해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나라.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터키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이 절대적 지정학적 위치에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권 군사력을 더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균형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과 워싱턴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통일 한국이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핵무기. 현재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이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단 3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는 순간 네 번째 국가가 탄생합니다. 바로 통일한국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 기준인 1만 4천 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통일 직후에는 군사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통일 직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통일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5위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 전투기, 함정의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장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통합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해외에 매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2가지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1만 3천 킬로미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 17형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사정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 군축 연구기관들은 20개에서 60개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통일과 동시에 한반도 정부로 승계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10위권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첨단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여기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나라. 이것이 통일 한국입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게 강제로 포기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는 제재했지만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이 이 능력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누구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통일 한국의 핵무기는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도 한반도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완벽한 억지력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으로 지켜냈지만 6.25 전쟁 때는 미군 등 연합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 한국이 세계 5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계 최상위권 군사 강국이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 땅 밑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 있을까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 가치를 3,20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일부는 6,000조에서 7,000조 원 사이로 봅니다. 어떤 기관은 1경원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잠재 가치입니다. 실제 경제적 가치와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북한은 1988년 이후 정확한 매장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추정치는 부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둘째, 매장량이 많다고 해서 다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품위가 낮거나 채굴 비용이 너무 높으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은 매장량은 많지만 품질이 낮아서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자원은 쓸모없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세 가지 게임 체인저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희토류. 북한은 희토류 매장량이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희토류가 뭐냐고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전투기,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현대 첨단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희토류의 70%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희토류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됩니다. 두 번째, 마그네사이트.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약 60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 역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마그네사이트는 철강산업, 내화물 제조, 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세 번째, 텅스텐. 북한의 텅스텐 매장량은 약 24만 6천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텅스텐은 초고온을 견디는 특성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 반도체 장비, 군수산업에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광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전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AI 시대로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에 많이 묻혀 있지만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광물 정제 기술, 포스코의 제철 기술,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 현대차와 LG의 배터리 기술.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자원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희토류를 캐서 정제하고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한반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시제 정책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진짜 가치는 매장량 자체가 아니라 남한의 기술력과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산업 생태계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원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 독일 통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독은 동독 지역에 30년간 약 3천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유럽 최강국입니다. 투자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우리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겁니다. 북한 땅 밑에 잠들어 있는 7천조 원의 보물. 그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경제, 자원 독립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2023년 전 세계는 공급망 위기를 겪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기차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 원자재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산업을 보십시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배터리 제조 기술에서 세계 1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는 100% 수입입니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에서, 니켈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발트는 콩고에서 수입합니다. 히토류는 중국입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히토류가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도 있습니다. 텅스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남한의 정제 기술로 가공하고 남한의 배터리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원자재 채굴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원가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운송비, 관세, 환율 리스크가 모두 사라집니다. 둘째, 공급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든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집니다. 원자재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 팀이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봅시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초고순도 실리콘, 텅스텐, 히토류, 그리고 각종 화학 물질입니다. 텅스텐은 반도체 배선에 필수적입니다. 히토류는 연마제와 형광체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텅스텐 매장량 세계 2위,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통일한국은 반도체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3%를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선박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철강이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철광석이 약 50억 톤 매장되어 있습니다. 품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포스코의 제철 기술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마그네사이트는 고급 내화물의 원료인데 조선소의 용접 작업, 철강 산업의 고온 공정에 필수적입니다. 북한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60억 톤. 이것을 남한 기술로 가공하면 조선과 철강 산업의 원가가 대폭 낮아집니다. 자동차 산업까지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전 세계에서 73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을 우리가 직접 캐고 정제하고 배터리로 만들고 자동차에 탑재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도요타 모두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넘게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70년 동안 남한은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키웠고 북한은 의도치 않게 자원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기에 다시 만났을 때 완벽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통일 한국은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드는 날. 그날이 바로 진정한 광복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섬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휴전선 때문에 육로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북단역인 도라산역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철조망 앞에서. 하지만 통일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산에서 KTX를 탑니다. 서울을 지나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압록강 철교를 건넙니다. 중국 단둥으로 들어갑니다. 베이징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갈아탑니다.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 기차 한 번 갈아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상 과학 소설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철로는 깔려 있습니다.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끊겼지만 레일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이미 운행 중입니다. 단지 한반도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통일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복구에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금융위원회 추산으로 약 773억 달러, 한화로 약 83조 원입니다. 많은 돈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천공항 건설 비용이 약 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약 18조 원이었습니다. 83조 원 투자로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봅시다. 현재 부산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으로 약 30일 걸립니다. 하지만 철도로 가면 14일이면 도착합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운송비는 해상 운송보다 비싸지만 항공 운송보다는 훨씬 쌉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됩니다. 2021년 에버기브노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단 6일간 수에즈 운하가 막혔는데 전 세계 무역 손실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날씨와 상관없이 운하 봉쇄와 상관없이 운행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 철도망과 통합되면 연간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약 7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매년입니다. 10년이면 100조 원입니다. 철도 건설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통일 한국은 해상 물류도 장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 무역 대국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인천항, 광양항까지 합치면 엄청난 물동량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이 추가됩니다. 나진항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불과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청진항은 동해안 최고의 부동항입니다. 1년 내내 얼지 않습니다. 통일 한국은 남쪽으로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동쪽으로 일본, 북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을 연결하는 완벽한 물류 허브가 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해상 물류의 중심이라면 통일 한국은 해상과 육상 물류를 모두 장악하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사람의 이동을 생각해 봅시다. 관광입니다. 북한에는 남한 사람들도 가보지 못한 절경이 수없이 많습니다. 백두산 천지, 한민족의 영산입니다. 현재 남한 사람들이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통일되면 서울에서 차를 타고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금강산. 예로부터 금강산 12000 봉이라 불렀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이 잠깐 열렸을 때 193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10년간입니다. 만약 완전히 개방된다면 연간 500만 명도 가능합니다. 개마고원의 광활한 초원, 묘양산의 기암괴석, 칠보산의 절경, 원산의 해변, 평양의 역사 유적, 북한 전역이 거대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유럽 관광객 모두에게 북한은 미지의 땅입니다. 호기심이 엄청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관광 산업 규모가 연간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스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850만 명, 국토 4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경상도만한 나라입니다. 관광 수입이 연간 50조 원이 넘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7,500만, 국토 22만 제곱킬로미터, 자연 경관, 역사 유적, 현대 도시 모두 갖췄습니다. 관광 산업 잠재력은 스위스를 훨씬 능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70년 넘게 우리는 섬처럼 살았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일본과만 교류했습니다. 육지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대륙 국가가 됩니다. 서쪽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러시아와 시베리아, 그리고 저 멀리 유럽까지 땅으로 연결됩니다. 기차를 타고 차를 몰고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꿈꿉니다. 언젠가 KTX 타고 파리까지 가볼 거야.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통일 한국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섬에서 대륙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고립에서 중심으로. 이것이 통일이 가져올 물류혁명이자 의식의 혁명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59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북한의 국방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GDP의 약 25%로 추정됩니다. 한화로 약 10조 원 정도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연간 약 70조 원을 국방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입니다. 총과 탱크와 미사일을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쏘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휴전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겨냥한 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예비군 275만 명입니다. 북한군은 정규군 110만 명, 예비군 약 600만 명입니다. 남북한 전체 병력을 합치면 약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통일 한국에 1천만 명의 군대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통일 한국의 적정 병력을 정규군 25만 명, 예비군 70만 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남북한 전체 병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더 이상 한반도 내부에서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최강의 억지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한이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로 소수정예 군대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인구 6,800만 명, 국토 64만 제곱킬로미터, 정규군은 20만 명입니다. 독일은 인구 8,400만 명의 정규군 18만 명입니다. 영국은 인구 6,700만 명의 정규군 14만 명입니다. 이 나라들 모두 유럽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7,500만 명의 정규군 25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에 배치하고 해군과 공군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방비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현재 남북한 합계 70조 원에서 통일 후 약 2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연간 50조 원이 절감됩니다. 매년입니다. 10년이면 500조 원, 20년이면 1,000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에 투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예산은 약 97조 원입니다. 50조 원을 더하면 147조 원입니다. 모든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과 교육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투자합니다.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양육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은 약 31조 원입니다. 여기에 50조 원을 더하면 81조 원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개발, 바이오 기술, 모든 미래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남북한 철도, 도로, 전력망, 통신망을 완전히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북한 전역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은 18개월에서 21개월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 초반,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해야 할 시기를 군복을 입고 보냅니다. 매년 약 30만 명이 입대합니다. 이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생산하지 못하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추산으로 연간 약 10조 원입니다. 통일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에서 일하고 창업하고 연구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혁신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압니다. 나는 군대에 가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입대 시기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독일 젊은이들은 군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은 징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을 꿉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디를 여행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통일 한국의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예술가가 될 거야. 군대가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는 나라. 총이 아니라 책을 드는 나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는 나라. 1953년 이후 70년 넘게 대한민국은 휴전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인당 국방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연간 644달러, 약 72만 원을 국민 한 명당 부담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2배, 일본의 3배, 독일의 4배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이 모든 것을 끝냅니다. 50조 원의 국방비 절감, 30만 명 젊은이들의 해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꿈꾸는 세상. 이것이 통일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입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장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4개의 수도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한반도가 움직이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일이 된다면 이 네 나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미국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통일 한국이 친미 동맹국으로 남으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선진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중립 노선을 택하거나 더 나쁜 경우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거점을 잃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 방어선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2023년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미국에게 축복일 수도 악몽일 수도 있다. 관건은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통일을 지지하되 반드시 미국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의 본심입니다. 이제 중국을 봅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에 핵무기 보유 선진국이 등장합니다. 현재 북한은 가난하고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기술력 최상위권, 그리고 핵무기까지 보유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 바로 옆에 강력한 잠재적 적국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통일 한국이 미국 동맹으로 남으면 중국은 포위됩니다. 남쪽의 대만, 동쪽의 일본, 북동쪽의 통일 한국, 모두 미국 우방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셋째,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이유가 뭘까요?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의 생각은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통일되면 그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왕지스는 2020년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이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친중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통일을 막을 수는 없다면 최소한 친중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본심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입장은 가장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경제 경쟁에서 밀립니다. 현재도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7,500만, 자원까지 풍부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둘째, 역사 문제가 부각됩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싸우느라 일본에 신경 쓸 여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되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통일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잃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지칠 국가입니다.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지정학적 위치 모든 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후지와라 키이치는 2019년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게 20세기 한일 관계의 완전한 역전을 의미한다. 일본이 주도하던 동북아 질서는 끝나고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일본의 계산은 이겁니다. 통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에도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과 협력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첫째, 시베리아 가스를 한국에 팔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북한 경유로 연결하면 막대한 수익이 생깁니다. 둘째,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중국 견제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의 부상을 경계합니다. 통일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유용한 파트너가 됩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소장 예브게니 바제노프는 202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환영한다. 단, 통일 한국이 중립적이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면 러시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통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과 경제 협력으로 실리를 챙긴다. 네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통일을 원하되 미국 편이어야 한다. 중국은 통일을 두려워하되 막을 수 없으면 친중이어야 한다. 일본은 통일을 불안해하되 피할 수 없으면 일본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는 통일을 환영하되 실리를 챙겨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통일 한국은 네 강대국 모두에게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계산에 넣어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지난 500년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과 명나라가 한반도에서 싸웠습니다. 구한말에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싸웠습니다. 6.25 전쟁 때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다릅니다.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게임 메이커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대등한 파트너가 됩니다. 러시아와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중견국에서 강국으로 500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주인이 됩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나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 그것이 통일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게임 체인저를 보았습니다. 첫째, 동북아시아 절대 요충지의 탄생.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위치.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선진국의 등장. 경제력 세계 10위권, 기술력 최상위권, 그리고 완벽한 억지력. 셋째, 7천조 원 추정 지하자원. 히토류 세계 2위, 마그네사이트 2위, 텅스텐 2위, 미래 산업의 핵심. 넷째, 남한 기술과 북한 자원의 융합.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자급자족 가능한 완벽한 수직 계열화. 다섯째,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혁명. KTX 타고 파리까지,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섯째, 연간 50조 원 국방비 절감. 총이 아닌 책을, 전쟁이 아닌 꿈을 이야기하는 나라. 일곱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계산해야 하는 새로운 강국. 더 이상 누구의 전쟁터도 아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 이것이 통일 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세대가 왜 그 부담을 져야 하나? 맞습니다. 통일 비용은 최소 540조 원에서 최대 5,850조 원까지 추정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일을 보십시오. 서독은 30년간 3천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서독 국민들도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동독을 먹여 살려야 하나? 하지만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럽 최강국입니다. G7에서 유일하게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통일은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100배, 1000배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철도가 됩니다. 도로가 됩니다. 공장이 됩니다. 학교가 됩니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단 비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연간 70조 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입니다. 10년이면 700조 원, 20년이면 1,400조 원입니다. 이것은 소비입니다. 총을 사고 탱크를 사고 미사일을 사는 돈입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통일하지 않는 한, 통일 비용은 한 번 지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분단 비용은 영원히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일 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통일 편익은 영원하다. 따라서 통일 편익의 총합은 무한대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동독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세 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 식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의 폐허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자들은, 그들도 휴전선 앞에서 총을 겨누며 살아야 합니까? 그들도 징병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야 합니까? 그들도 언젠가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하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끝내야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미완의 해방이었다면 통일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1953년 휴전이 미완의 평화였다면 통일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땅, 대한민국,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냈습니다.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1980년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1990년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2000년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0년 K-팝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2020년 방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안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도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 이 좁은 한반도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의 민족, 수십 번 침략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강인한 민족,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든 기적의 민족,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K-팝, K-드라마, K-푸드로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 우리는 그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그것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5,000년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임진왜란의 상처, 병자호란의 굴욕, 일제 식민지의 치욕, 6.25 전쟁의 비극,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누구의 식민지도, 누구의 전쟁터도 아닌 당당한 주권국가, 강대국,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순간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는데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오전 남북한 정상이 통일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7,500만 한민족이 울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평양에서, 함흥에서, 한강에서, 대동강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모두가 울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안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거야. 너희는 꿈을 이룰 거야.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언젠가 우리 손자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통일이 되던 날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단다. 너희를 위해. 대한민국 만세, 통일 한국 만세. 우리 모두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